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74주기를 맞아서 정부가 주최하는 합동 추념식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초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제 추념식에서 정부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여수 순천 11구 사건. 해방 이후 극심한 이념 갈등 속에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그동안 국가 차원의 추념식은 거행되지 못했습니다. 여순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각각 진행하거나 전라남도가 주관했는데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중심이 돼 치러진 겁니다. 당시 아버지를 잃은 딸은 가정이 풍비박산나고도 긴 세월 숨죽이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며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죄 없는 젊은 사람들을 한마디 변명도 재판도 없이 유족들 마음속에 핀 눈물꽃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닦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고 아픔을 화해와 통합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유족회와 함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거사를 해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치유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초 45명을 희생자로 215명을 유족으로 각각 결정했습니다. 첫 희생자 결정부터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까지 여순 사건의 왜곡된 역사가 74년 만에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6일 여순 사건 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여순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의 신고와 조사 진행 상황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9달, 이제 남은 피해 신고 기간은 석 달입니다. 하지만 신고 건수는 3,300건 정도. 사건 발생 1년 뒤인 1949년 전라남도가 집계한 사망자 수 11,000여 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 딱 3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유족 신고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신고만으로는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방부와 경찰의 당시 기록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판결문과 같은 당시 4건의 군법회의 기록과 수용인 명부를 확보해 희생자를 역추적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분석해내면은 당시의 희생의 규모들을 밝히는데도 매우 유의미한. 신고 없이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 차원의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아울러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그동안 그분들이 당했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 작업 진상규명. 여순사건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신고와 자료 발굴 등을 통해 여수 순천 등 전남을 비롯해 전북과 경남 지역 피해 규모와 개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진상조사 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여순 사건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74주기를 맞은 여순 사건 유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근거 없는 편견과 차별을 겪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부당한 국가폭력에 항거한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강진과 무안에서 민간인 71명이 적대 세력에게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전쟁 발발 뒤 1950년 8월 초부터 약 1년 동안 강진에서 43명이 인민군 등에게 희생됐고 무안군의 경우 인민군 퇴각 시기인 1950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민간인 28명이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국민이 희생됐다면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지요. 그래서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하는 이른바 이동 노동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쉼터는 광주와 전남의 경우 딱 2곳뿐입니다. 길 위에서 쉬어야만 하는 이동 노동자의 실태,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음식을 배달해온 김태경 씨. 아침 9시에 집을 나서 다음 날 새벽까지 오토바이 하나로 동네 곳곳을 돕니다. 일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이동 노동자들이 쉴 곳은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나무 그늘에 서 있는 게 전부. 화장실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실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못 참아서. 옷 갈아입고 온 적도 많고 한데 민망한 순간도 여러 가지예요. 김 씨와 같은 이동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광주는 7만여 명, 전남은 8만여 명으로 1년 새 4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쉼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남에선 여수 씨가 직접 운영하는 쉼터 한 곳이 유일하고 광주는 서구의 한 곳이 시의 보조금을 받아 위탁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쉴 곳이 없어요. 마땅치 않게 없어서 문자 메시지나 이런 알림으로 해가지고 계속 알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 노동자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인데다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쉴 곳은 더욱 없는 상황. 지자체는 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이동 노동자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1번과 9번 노선 임시버스 20대에 해군 3함대가 지원한 버스 1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안을 놓고 갈등 중인 목포 시내버스 노사가 추가 협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광주 광산구 비아 정류장에서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상행선 비아 정류장을 개통하고 서울과 동서울, 인천과 수원, 대전과 전주 등 9개 고속버스 노선을 우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수안지구와 첨단지구 등 광산구 주민들의 고속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보성군 조성면에서 벼 수확 작업을 하던 70살 A씨가 4.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성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논에서 함께 벼를 거둔 뒤 이를 싣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고흥군 포두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겨울이 된 듯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6.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년 수준은 한참 밑돌고 있으니까요. 아침에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의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 있겠습니다. 현재 구례와 보성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현재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곡성의 아침 기온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진도 19도, 해남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추위도 누그러지겠고요. 주말 동안에 온화한 날씨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